자, 보죠. 오늘은 유형 10부터 이제 나갈 차례인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과제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면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조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은 그냥 패스를 할게요. 유형 10번은 되게 쉬워서 그래. 자, 이제 유형 11번은 우리가 그러한 수직 조건, 평행 조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세 직선이 어떤 도형을, 특정한 도형을 이루거나 이루지 않게 하거나 하는 조건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세 직선들의 기울기 관계에 있어. 178번을 예를 들면은 얘가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직선이 하나는 3x로 기울기가 확실하게 있고 나머지 하나는 y는 ax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얘가 불명확해. 마지막 하나도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서 기울기가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 두 직선은 기울기가 3,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나머지 a라는 게 문제가 되잖아. 그런데 직선을 그려놓고 보니까 얘가 삼각형이 안 되게 하려면 첫 번째 얘가 기울기가 3짜리예요. 그래서 얘가 3x 표시하시고 그릴 때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그러면 ax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x랑 이렇게 평행이 되면 삼각형 안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평행이어도 삼각형이 안 되죠. 그러니까 a값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3이 되거나 둘 중 하나여야 돼. 또 하나는 얘가 기울기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있게 되면은 삼각형 안 만들어지지, 그치? 따라서 마지막은 y는 ax 플러스 2가 얘하고 얘의 교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3x,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서 두 개 갖다가 두면 4x가 4 이렇게 되니까 x가 1이고 y는 거기에 대해서 3이겠지. 즉 1,3 이 두 직선의 교점인 1,3을 ax 플러스 2가 지나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3은 a 플러스 2니까 마지막 a는 1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나온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직선의 상태를 보고 그려보셔야 돼요. 약간 추론 난이도가 있는 게 181번이거든. 자, 181번도 이 세 직선의 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각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도 0. 마지막 k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그러면 직선의 정체를 보면 얘 두 개는 기울기가 확실히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고 이거의 기울기는 3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하고 기울기가 3짜리인 걸 그리세요. 그래서 얘가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고 이 직선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떠한 이러한 직선을 그려서 요 세 삼각형, 이 세 직선이 이루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어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얘랑 수직이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얘랑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돼. 두 번째는 얘랑 기울기가 수직이면서 요런 식으로 수직이면서 요런 식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쪽의 기울기는 요 미지수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K가 되죠. 기울기 K, 그치? 그런데 이 K가 후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어떤 경우? K가 얘랑 수직인 경우. 그러니까 얘랑 수직이니까 K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경우와 마이너스 2와 수직이니까 2분의 1인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우리가 원하는 K인지를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딱 봤더니 이 직선이 앞에 있는 거 활용을 합시다. 요 직선이 두 점의 교점을 지나면 절대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케이스를 우리가 제외해버리자고. 따라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181번인 경우 해야 되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갖다고 두면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고 하나는 y는 3x 마이너스 4가 돼서
얘하고 얘하고 갖다 두면 5x가 마이너스 10이니까 x가 마이너스 2고요. y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0, 즉 마이너스 2,10을 지나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0이 안 돼야 돼. 다시 한번 얘가 이 교점을 지나면 안 되잖아, 그치? 그 말은 이 점 마이너스 2,10을 여기에다가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믿어 이해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0 플러스 1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잠깐만. 얘가 y는 어이구야. 얘가 y는 2x 마이너스 6이구나.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맞고 y는 3x 마이너스 4 맞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두 개 갖다 걷으면 5x가 10. x가 2구나. 그 다음에 x가 2가 되니까 y가 2가 되겠네요. sorry. 계산 실수. 그래서 얘가 2,1을 지나면 안 돼. 그래서 다시 계산할게. 2,2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0이 되면 안 돼요. 지나면 안 되니까. 따라서 2k-2 플러스 1은 0이 되면 안 돼. 그 말은 k가 2분의 1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둘 중에 우리가 되는 k는 마이너스 3분의 1밖에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각각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그리셔야지 어렵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유형 12번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배웠잖아. 4가지 정도, 그치? 그러면 그렇게 순진하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뭐 이렇게 안 주고 여기 유형 12번에 여러 유형처럼 복잡한 형태로 이제 문제를 준다고? 자, 그럼 182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어떤 형태인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이니까 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가지고 뭘 준 거야? 평행, 기울기를 따로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x절편이 8이니까 기울기가 주어지고 8,0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82번의 형태는 기울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한 점 x1, y1이 주어진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다. 채우 설명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나 이해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읽으면서 풀 수 있으니까 해봐. 직접 스스로 해봐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한 문제들이 185번이거든? 자, 185번 한번 보죠. 자, 이제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건 어떠한 형태를 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들이 단순하게 공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내가 해석이 필요한 형태가 되겠죠. 요 정도 문제면은 그 모의고사에서 한 3점에서 4점 사이의 문제로 나오게 되더라고. 실제로 기출문제가 있고요. 자, 이 점이 A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4가 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x-3y 플러스 5 이걸 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수선해발을 내려서 이 점을 H라고 할 때 H의 점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어떤 설계를 할 수 있냐면 일단 보셔야 돼요. 쓰는 건 나중에 하고. 자, 쓰는 거 나중에 하고. 예, 여기 봐. 이 어떤 설계를 할 수 있냐면 얘는 직선이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AH를 지나는 직선을 구한 다음에 요 직선하고 요 직선에 뭘 구하자? 교점의 좌표를 구하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일단은 이게 수직인 게 어떠한 힌트를 주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수직이 주는 힌트는 이거잖아? 수직이 주는 힌트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직선은 기울기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요거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러면 A하고 H를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얘하고 얘의 교점의 좌표 y를 대입하거나 전개를 해서 가감법, 대입법을 쓰게 되면은 h의 교점의 좌표 x1, y1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수학 문제를 볼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외웠던 어떤 그 구조들을 통해서 하나씩 천천히 이제 살펴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최유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죠? 자, 그 다음
유형 13번.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인데 태연이 지난번하고 지난주에 그 직선의 방정식 여기까지 진도 나갔던 게 선생님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거 보고 꼭 복습해. 교재 사갖고. 알겠죠? 그리고 너도 이거 숙제야. 풀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 프린트물은 내가 그 유튜브에다 영상으로 올려놓으니까 꼭 봐. 이번 주말에 올라갈 거예요, 그거. 자, 유형 13번 보죠. 이것도 문장을 읽어가지고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거든. 따라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네 가지. 첫 번째, 기울기와 절편이 주어지면 mx 플러스 n으로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 x1, y1이 주어지면 y는 기울기 x-x1 플러스 y1으로 구할 수 있다. 세 번째, 두 점이 주어졌어. x1, y1하고 x2, y2 두 점이 주어졌어요. 자, 두 점이 주어졌으면 그림상으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할 때 기울기가 x2 x1분의 y2 y1 얘가 기울기지,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지 x-x1 플러스 y1 이렇게 이걸 알아둬야지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다루기가 편해요. 그럼 유형 13번에 186번은 각각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는 거야. 자, 두 점이 있고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그래서 그려야 됩니다. 3,-7이 있고 마이너스 1,1이 있어요. 여기를 마이너스 1,1이라고 두면 3,-7은 여기를 마이너스 1,1이라고 두면 3,-7은 여기 있겠지, 그치? 그래서 A점의 좌표 여기를 여기 B점의 좌표. 자, B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1,1이라고 하고 A점의 좌표를 3,-7이라고 하자. 자, 그래서 A, B를 이은 직선,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얘가 어떤 형태인지 분석해봐. 첫 번째, A하고 B의 중점이 주어졌지. 그치? 그 중점은 얘하고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거 1,-6이니까 마이너스 3일 거예요. 됐죠? 1,-3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줘야 돼. 그런데 얘가 수직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요 직선의 기울기하고 요 직선의 기울기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따라서 주어진 A하고 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부터 먼저 구해주면 3-1분의 4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해서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돼요. 따라서 빨간색의 직선은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형태가 어떤 거야?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1,-3을 지나는 직선, 즉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가 되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기 있는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도 쉽게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형태를 이용해서 189번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죠. 해봐요. 시작.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면 얘기해보고. 루민이 숙제 했어? 저 숙제 했는데. 왜 했는데가 붙어? 프린터 없어졌어요. 아이씨. 진짜 했어요. 근데 그거 출력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출력해 줄 테니까 그거 모아두고 봐. 네. 알겠어? 책은 새로 샀냐? 방금 샀어요. 프린트를 그러면은 앞에 프린트로 뭔가 풀어와야 되는데 그거 풀었어 안 풀었어? 저 풀었는데 다는 안 풀었었어요. 이거 뭐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증거를 볼 수가 있나? 그리고 책 채우는데 선생님이 영상 올려놓은 거 봤죠? 네. 요새 안 보는구나. 봤어요. 저 히트TV 구독자예요. 그래서 거기 지난주 강의하고 이번 주 강의 올려줄 테니까 주말에 꼭 보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8월에 시간표 그 조사를 할 건데 미나는 토요일에 몇 시가 좋다고 그랬지? 10시가 좋다고 그랬나? 네. 요민이는 토요일이 좋아, 일요일이 좋아? 근데 토요일이 필수 아니에요? 그 쌤이 토요일 날. 나는 토요일만 해. 그래서 토요일에 하게 되면 나랑 하고 일요일에 하게 되면 다른 선생님이랑 하게 될 거예요. 토요일 10시요. 토요일 10시. 너 오늘 저기 주말 수업 보강 있었는데 안 왔다며. 아 맞다. 어? 중화쌤이 료민이 오늘 안 왔어요. 호칭을 잡으면 좀 와라. 아우 진짜 씨. 그다음에 태연이는 저기 8월에 시간이 언제가 괜찮아? 너 일요일밖에 안 되니? 방학이요? 아니 8월부터 주말 수업. 저 토요일이야, 일요일이야. 둘 다 상관. 둘 다 상관없어? 아니, 정해야 돼. 아, 몇 시가 좋아? 무슨 요일 몇 시가 좋아? 참고로 지금 토요일 10시가 사람이 너무 많이 넘쳐. 근데 제가 그 과학 특강을 했는데 몇 시부터 언제 몇 시부터 그 몇 시까지? 시간을 몰라가지고. 이거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그게 요일도 몰라? 여기도 아이씨. 일요일인가? 토요일. 아이씨. 그거 알려줘. 이번 주까지 이거 명단 확정해야 되니까. 자, 185번 보죠. 189번이죠. 189번 봅시다. 자, 전략을 항상 세워야 돼요. 내가 이 그 양수 m의 값.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y는 m의 x-2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주어진 재료가 a라는 점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a라는 점에서 내가 b하고 c라는 이무의 점을 찍었더니 b하고 c라는 점을 찍었는데 b하고 c의 좌표도 안 나와 있죠. 그런데 ab하고 ac하고 이렇게 됐네? 모르겠다. 여기를 c라고 하자 그냥 대충. ab하고 ac하고 어떻게 된대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 있대. 그치? 근데 어이 개판으로 그렸는데? 거기 선분 BC의 중점이 Y축 위에 있다라고 했지? 다시 그릴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찍고 여기에 중점을 만들게요. 차라리. 그래서 이렇게 되는 직선이 있는데 얘가 Y는 M의 X-2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구해주래. 그치? 그래서 B 여기가 C 대충 이렇게 있어서 A 여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을 봐야 되는데 반드시 써야 되는 조건이 BC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대? Y축 위에 있대요. BC의 중점이. 그치? 근데 BC의 중점이 Y축 있는 거하고 A점에서 여기다 수직이등분선 내렸을 때 그 직선의 교점도 여기 위에 있지. 그치? 자, 잘 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직선의 x가 0일 때 y값이랑 다시 그러면 여기 봐야죠. a하고 얘 중점 있는 이 직선의 y절편이랑 동일하다. 이걸 쓸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직선에서 y절편은 x가 0일 때의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이 직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0,-2m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 해야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A하고 BC의 중점 M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거든. 그런데 M의 좌표가 미치수로 나타났으니 우리는 이 직선과 얘가 수직인 성질을 이용할 거야.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이므로 A하고 M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서 기울기가 주어지고 뭘 지나?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을 지나니까 x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y절편, 즉 x가 0일 때의 y값은 0,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m분의 2 플러스 3이 여기에 또 y절편이 되겠지. 이 직선에서요. 미나 이해됐어요? 채우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절편 두 개가 같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을 쓸 수가 있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m, 요 y좌표하고 마이너스 m분의 2 플러스 3이 같다라는 걸로 우리가 원하는 m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m에 관련된 2차식이니까 거기에서 문제에서 m이 0보다 크다, 양수m을 구하라 이렇게 한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푼 문제들의 분석이 전부 기울기를 내가 찾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점이 주어졌을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의 1, 2, 3번의 형태를 다 응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들을 전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저런 식으로 복잡하게 풀어놓는 게 문제니까. 여기까지 해야 돼?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자, 유형 14번. 자, 새로운 거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워도 되지? 안 돼? 채우 안 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도형의 방정식은 문제를 풀기 위해선 외워야 될 게 좀 많아요. 루민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4가지 방법 다 외웠어? 저 흔들리는 눈빛, 저 불안한 생각, 저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저 외워. 빨리 외워. 다 외웠죠? 미나 외웠어? 안 외웠어? 안 되었어요. 너도 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내가 진짜 속 터지다 진짜. 아우 씨.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보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직선의 방정식 여러분들이 안 외우면 말짱 꽝이야. x1, y1하고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 일반형의 직선 형태가 주어 있었을 경우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 공식 d는 공식 외우는 건 어렵지 않잖아. 미나 근데 왜 안 외워? 루미 왜 안 외워? 이씨. 거리 d는요. 루트에 잘 봐.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한 다음에 x, y에다가 얘 대입하면서 그대로 써주면 돼. 안 어렵잖아. 이건 사실은 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외우고자 하는 의지에 관련된 이야기지. 그치? 그러니까 좀 외워라. 외우기만 하면 이쪽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외우니? 외우랄 때 외워. 또 이제 그 시험 한 달 전부터 안 외웠어요 이러지 말고 제발. 알겠어? 자,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번을 보면은 순진하게 직선은 안 주어져. 190번도 보면은 2,-1하고 그 다음에 1,6을 지나는 이 직선하고 5,8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즉,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직접 구해놓고 5,8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를 구해줘라. 그러면 2,-1하고 여기를 2,-1이라고 칠게요. 그 1,6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두 직선을 이은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에서 5,8은 대충 여기에 있겠지? 자, 5,8에서 이 직선에 그은 요거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이제.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잖아. 따라서 다시 한번 하지만 요 두 점이 주어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 기울기부터 구하세요. y는 기울기 어떻게 돼? 내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할 때 x축으로는 얼마만큼? 여기에서 2, 여기가 1,6이니까 얼마? 1만큼, y축으로는 7만큼.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지금 뭐인 거예요? 7인 거죠. 마이너스 7인 거지. 그치? 다시 2-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인 거지. 그리고 x-1 플러스 6. 그래서 얘를 7x 플러스 y 49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6이 꼴 0. 이거 계산해서 5,8까지 사이의 거리를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된다.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응용 문제가 193번인데 193번 얘는 식이 주어져 있잖아. 2x 플러스
3y 플러스 3 이꼴 0과 수직이고, 그러니까 수직이고라는 말에서 어법있줄 기울기만 땡겨오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직선은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2분의 3, 기울기가 2분의 3인 직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쵸? 한글을 좀 꼬아놓은 거야. 그래서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인 기울기가 2분의 3x인 어떠한 직선인데 얘하고 0,0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3이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 자, 여기 집중해야 돼. 문제에서는 기울기만 줬고 y절편을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가 주어지면 당연히 y절편도 따라와야 돼요. 가정을 해야 된다고. 이러한 문자로. 이나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3x-2y 이렇게 일반형으로 고쳐줘야 돼. 3x 플러스 2y 2n 이렇게 되겠지. 이꼴 0의 형태로 되겠죠? 그러면 0,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공식은 2루트 13인데 거리가 2루트 13인데 거리 공식은 루트의 9 플러스 4 13분의 절대값 얘를 대입하면서 x에다가도 0 y에다가도 0 그러면 2n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절대값의 2n이 2 곱하기 13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한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고 13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 두 가지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공식만 외우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잘 안 풀린다? 진짜로 공식 안 외우는 거예요. 외워 그러니까. 알겠니? 됐어요? 다음. 자, 유형 15번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거 세 점이 주어지면 뭐 이제 그 인강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세 점이 주어지면 신발끈 공식으로 해라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발끈 공식이 교과서에서 사라진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신발끈 공식 새로운 공식을 외우지 마시고 194번 도형의 특성을 적극 이용합시다. 자, 194번을 보면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4 이렇게 돼 있고 여기 C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돼 있고 여기 B점의 좌표가 0,2로 돼 있는데 이 ABC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거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너 채유야 눈 감지 말고 살짝 이렇게 우아하게 눈을 감고 있어. 그럼 안 보일 줄 알아?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의 넓이 좌표 평면에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뭐냐면 잘 봐. 우리들이 보고 있었던 직선 지금까지의 도형은 전부 X축과 평행한 땅바닥에다가 삼각형을 두고서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갖다가 측정했기 때문이죠. 그쵸? 근데 문제는 이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를 함부로 잴 수가 없어. 게다가 높이도 함부로 잴 수가 없어. 왜? 복잡하거든. 봐봐요. A하고 C를 밑변으로 하자고 하면 충분히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여기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이 점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주면 높이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잘 보세요. 자, 얘를 둘러싸고 있는 사각형을 하나 그립시다. 이렇게요. 그래서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세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는 게 편해. 알겠어? 그러니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소개해 놓은 글이 있을 거거든? 근데 그러지 말고 그 주변에다가 저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우리가 구하기 편한 도형을 그려서 짜투리를 빼주세요. 마치 여러분 그 역사 시간에 그거 배웠어 안 배웠어? 뗀석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뗀석기 안 배웠어? 안 배웠다고? 배웠죠? 돌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부셔갖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주변을 막 부셔가지고 떼는 거잖아. 그치? 그것처럼
좌표평면에서 어떤 x축과 평행하거나 y축과 평행하지 않은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주변에다가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안쪽 이런 사이드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다 빼줘. 이렇게. 그게 팁이야. 됐니? 이거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유형 15번은 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유형 16번. 이것도 공식입니다. 자, 유형 16 들어가기 전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하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다시는 0. 얘가 x 계수하고 y 계수는 일치하고 절편 계수만 다르니까 얘가 평행하고 절편은 동일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러면 그림상으로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얘도 수직, 얘도 수직, d는 아까 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과 똑같이 루트에 x 계수의 제곱 더하기 y 계수 제곱분의 한 다음에 절대값, 여기가 좀 특이해요. c-c 다시 절편에서 절편 빼면 돼. 절편 계수에서 절편 빼서 절대값 씌우면 돼요. 됐니?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죠? 제발 부탁인데 아직까지 안 늦었어. 점과 좌표하고 직선의 방정식 아직까지 외우는 거 안 늦었거든? 이번 주 내로 빨리빨리 외워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안 외워지잖아? 그러면 어디서부터 또 이해가 안 가냐면 원부터 이해가 되게 힘들어져. 원하고 도형의 이동, 얘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하고 점과 좌표에 관련된 이 공식들은 좀 외워놔. 알겠니? 회화에 집중하고 있지? 자, 그러면 외워놔야지 나중에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다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 적용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데 199번 한번 보자. 자, 얘가 x 플러스 2y는 3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가 x 플러스 2y는 8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점에 뭐 4점을 잡아가지고 얘 정사각형을 그렸대. 그 얘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되게 복잡하다 싶긴 하지만 그냥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가지고, 그치? 얘 제곱해버리면은 사각형 넓이 나오죠. 그냥 단순 공식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으로 고치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으로 고쳐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의 1 플러스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8 절편에서 절편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얘는 루트의 6분의 여기가 4지. 미안. 4. 루트 5분의 5가 되잖아. 그치?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5,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200번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문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마지막.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시간에 남은 시간 모두를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쓸 거예요. 자취의 방정식. 잠깐 필기하게 냅둘까? 자, 자취의 방정식이 무엇이냐면, 자, 여기서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펜 놓고. 얘를 이해해야지 직선하고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x와 y의 관계를 끌어내는 식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3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201번을 볼게. 얘가 식이 안 주어졌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x, y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여기 보세요. 얘는 두 직선 x-y 플러스 3,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x 마이너스, 얘는 세 가지가 다 이론이니까 외워둬야 돼요. 졸면 안 돼. 0. 하나는 2x-y 마이너스 3은 0. 얘 기울기가 2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2x-y 마이너스 3 이꼴 0. 자, 근데 우리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쪽 고등수학에서 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x, y의 궤적이 어떻게 되나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 공식을 배운 적이 없어. 그치? 그런데 그 공식은 그 느낌은 어디서 배웠냐면 중학교 때 배웠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냐? 자, 각을 이루는 두 직선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직선의 각을 2등분하는 선에 대해서는 이 선에서 여기에다 내린 수선의 발, 이 점에서 여기다 내린 수선의 발 그었을 때 두 길이가 모두 같지. 그치? 맞아요? 이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201번에서도 말하는 이 두 직선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x, y는 중학교 때 이론으로부터 얘네들의 이루는 각을 2등분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 그치? 이 점들을 전부 다 구하라는 거야. 근데 이쪽에도 있잖아요. 이것도 각이잖아. 얘를 2등분하는 이러한 직선들. 그치? 요게 요 길이가 요 길이가 같다. 이렇게요. 그쵸? 그럼 이렇게 같은 걸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우리 자 이제 집중해야 돼. 모르는 점 P를 x, y라고 두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걸 도출해낼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여기에서는 그러한 얘기들이 문제에 안 나왔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공식으로는 여기 보셔야 돼요. 이무의 점 x, y로부터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와 이무의 점 x, y로부터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공식을 생각해낼 수가 있잖아. 됐어? 그러니까 그 공식을 써보자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x, y에서부터 여기 x, y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a, b라고 둘게요. 왜냐면 저기 x, y가 있어서 a, b라고 두자. 그래서 p를 a, b라고 두면 이건 이제 자취의 방정식 a하고 b의 관계식을 뚫어라 이런 얘기거든. 다시 한번 문제를 살펴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이루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 p를 a, b라고 두면 a하고 b의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야. 그 관계식이 어디서 나와? 아까 봤잖아. a, b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에 1 더하기 4분의 절대값 a-2b 플러스 3 이게 a, b에서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지. 그치? 그 다음에 a, b에서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가 루트에 4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a-b-3 이렇게 되죠. 그쵸? 이 식을 만족하는 a, b의 관계를 구해줘야 돼. 자 여기서 잘 봐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떠한 공식이 나와? a-2b 플러스 3 절대값과 2a-b-3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식이 나오지. 그치? 자 여기서 집중 잘 봐. 이때 절대값을 벗겨야 돼요. 우리가 아는 절대값처럼 벗기는 게 아니고 왼쪽에 절대값을 벗겨버리잖아.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쪽에다가 옮겨버리면서 양쪽의 절대값을 벗겨버리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 않지. 외워버리면 되잖아. 그치? 양쪽에 절대값이 있다. 절대값을 양쪽을 다 벗겨버리면 한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만 붙여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나 이해되죠? 이거 외워서 써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하고 b의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와. 하나는 a-2b 플러스 3하고 이거의 플러스 즉 2a-b-3이 같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a-2b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3이 같다라고 하는 두 가지 공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해주면 요거 이쪽으로 넘길게. 3a 이쪽으로 다 넘길게. 3a 플러스 b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죠. 얘는 뭐 이쪽으로 넘길게.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가 0 이렇게 되지. 됐어요? 근데 a하고 b는 여기서 하이라이트. a하고 b는 x하고 y 좌표 위의 점이니까 얘를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으로 바꾸고 얘를
y는 x로 바꿔주면 되겠지. 3x하고 3x 마이너스 3y가 0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즉 x하고 y의 관계, p의 관계식이 몇 개 나와? 2개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y는 x하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이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얘가 뭐가 되겠어? y는 x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기울기의 음수인 저 빨간색 직선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210번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두 직선의 내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야.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방정식이에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됐어요? 첫 번째.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은 이런 x하고 y의 관계식을 갖다가 우리가 아는 데서 끌어와야 돼.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파트는 다 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미나 이해됐어?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202, 203, 204도 오늘은 다 풀어줄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201번 필기하세요. 이게 201번이 뭐라고? 두 직선을 이루는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절대값 저걸 풀어내는 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절대값 양쪽에 있다. 벗겨주면서 한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붙여버림. 그러면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은 상식적으로 얘하고 얘 두 가지가 나오겠죠. 됐어요? 이 210번 문제는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별표 쳐놓고 이 자취의 방정식이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이런 식이야. 자, 210번 필기 201번 필기 끝났니? 체유 이해됐어요? 졸려요? 많이 졸려? 괜찮아요? 졸립단 얘기네. 환기를 좀 시킵시다. 여름이 지금이 제일 덥거든? 왜냐면 습도가 점점 높아져. 그치? 그래서 사실은 되게 끈덕져요. 그쵸? 날씨가. 그래서 사실 졸리기 딱 좋은 날씨야. 자, 한 문제만 더 하고요. 잠깐 쉬었다 갈 텐데, 류미 다 썼어? 알았어, 기다려줄게.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 파트는 일단 문제풀이 호흡이 되게 길어. 근데 이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부터 x하고 y의 어떤 방정식, 관계식을 구해준다. 이게 제일 쉬운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은 기본적인 이 직선부터 꼼꼼히 해놔야 돼. 자, 그럼 202번 볼게요. 다 쓴 것 같으니. 자, 202번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과,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길어. 자, 하나씩 암호를 풀어볼게요. 202번. 자, 두 점 A 1,3, 1,3하고 A, 자 1,3하고 B점 2,6 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어떤 P가 있는데 이게 x, y가 이거하고 이거를 만족한대. 그치? 그런 어떠한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P가 A하고 B의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걸 만족하면서 x, y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x, y의 자취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직선으로부터 곁다리가 하나 더 나오지. 1,-2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사실 메인은 이 점과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 y의 관계식을 발견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식을 쓸 수 있어? PA와 PB가 같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죠. PA하고 PB가 같다. 그치? 그러면 PA는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죠. PB는 x-2의 제곱 플러스 y-6에다가 제곱을 씌운 거잖아. 됐니? 자, 그러면 양변 제곱해주면 결국은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이 x-2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과 동일하다. 그럼 양변을 전개하면서 x제곱하고 y제곱은 다 사라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6y 플러스 9만 남고 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밖에 안 남죠. 이게 바로 뭐야? x하고 y의 관계식이지. 다시 이게 x하고 y가 관계를 맺고 있는 식이잖아.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창빈 이해되니? 태연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거 정리만 해주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1, 마이너스 2부터 이 직선 사이까지의 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 따라서 관계식을 세우는 걸 따라가면은 그 x하고 y의 관계가 만들어짐. 사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됐나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 자취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궤적들을 내가 식을 세워야 돼서 그래. 아는 거에서부터. 태연아 여기 집중해야지. 왜 딴 생각해? 뭐 고민 있어?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 자, 203번 보도록 하죠. 직선은 위에 의무의 점. 그러니까 여기 3x 플러스 5y 마이너스 8 이꼴 0이 있죠? 이거 좀 그리세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대충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상태를 될 수 있으면 직선의 상태를 그려. 이 위의 점 A에서 이 위에 의무의 점 A를 잡자. 이 점이 여기 위의 점이니까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합시다. 점 A에 대해서 5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얘는 원점을 지나진 않잖아. 그치? 원점을 지나진 않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원점이 있다고 칠게요. 정확하게 원점은 얘가 5분의 8이니까 좌표가 5분의 8이니까 뭐 이런 데에 뭐가 있겠다? 이런 데에 원점이 있겠네 대충. 그쵸? 어떻게 하냐고? 봐봐. 자,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에요. 그쵸?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8이잖아.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8이잖아. 절편이 양수야. 그치? 그러니까 절편이 이쪽 어딘가에 있고 원점 여기 있고 A점이 이런 데 있겠죠. 그래서 A점 위에 대해서 선분 OA라는 게 있겠지. OA의 중점 M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너네들 7시에 하자. 우리 55분에 쉬었어. 59분? 55분부터 쉬었어. 55분. 야, 니네들이 화장실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좀 시간 좀 맞춰서 와라 정확히. 7시에 하자. 아니야, 우리 55분. 7시에. 아, 55분에 쉬었어. 7시인데? 55분에 쉬었어. 씨. 그래서 다음부터 정확하게 시간 재가지고 들어. 알겠어? 네. 니 그리고 미나 너는 왜 자꾸 친구 사귀면 다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냐? 가연이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고 쟤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고요. 나중에 간식상 가지고 화장실에서 먹을 거야 둘이 같이. 되게 불쌍하잖아. 그쵸? 그래서 잘 봐. a x, y에서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a라는 점은 이런 데다가 한번 옮겨봅시다. 그러면 OA, 여기를 A-라고 할게. A-위에 중점이 여기 있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A를 이런 데로 이제 막 이동을 하면서 0,0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들을 구한 다음에 그 중점들을 전부 이어버리면 새로운 직선이 돼버리죠. 됐어요? 그러면 이 직선의 모양을 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M의 좌표를 가정을 하셔야 돼요. 핵심.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X하고 Y, A의 좌표가 아니야. 이 A하고 O의 중점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A하고 B의 관계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표라고. A하고 B의 관계를 구하는 게 목표라고. 여기까지 해야겠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잘 봐. 그러면 A의 좌표는 어떻게 돼? A의 좌표는 자, 이 X하고 O 사이의 중점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A의 좌표는 2분의 X가 돼요. 됐죠? 중요합니다. 여기 B의 좌표는 A 좌표를 X, Y라고 뒀으므로 B의 좌표는 2분의 Y야. 자, 그런데 잘 봐. 우리가 A하고 B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A, B의 관계가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여기 잠깐 놓고 여기 봐. 자, 이 A, B의 점은 어디에 따라 달라져?
x, y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중점의 좌표들이 달라지는 거 보여? 여기까지 해야 돼요? 다시 5하고 A의 중점의 좌표는 어디에 끌려가게 돼 있어? 이 직선 위에 A가 어디에 있는지에 끌려가게 돼 있지 않니? 그러니까 x, y가 변하면 a, b도 변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돼? 내가 이걸 끌면 얘도 당연히 이렇게 같이 끌려다닐 거 아니야. 그치? 이 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따라서 A하고 B는 어디에 따라 달렸다? Y와 X의 관계에 달렸다. 이 식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걸 A를 X에 대한 식으로 고쳐야 돼요. X는 2A. 됐어? Y도 2B, B도 Y에 대한 식으로 고쳐야 돼. 왜? A하고 B가 X하고 Y에 따라 끌려가니까. 됐죠? 그러면 A하고 B의 관계는, 잘 봐. A하고 B의 관계는 X와 Y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 근데 X하고 Y의 관계를 잇는 식이 여기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3에 X 자리에다가 2A 플러스 5, Y 자리에다가 2B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하고 B의 관계는 6A 플러스 10B 마이너스 8은 0인데 보통은 A하고 B가 북이 불편하니까 저 A를 X, B를 Y로 바꿔준다고. 6X 플러스 10Y 마이너스 8은 0.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하고 O 사이에 중점을 만들어주는, 연결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림을 그려, 다시 설명할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직선은 길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절편이 5분의 8인 이런 직선이에요. 자, 이 점 위에 점 A와 5라는 점이 있는데 내가 A라는 점을 막 이렇게 옮기면서 이모의 점으로 옮길 때 A하고 O, A하고 O, A하고 O, A5의 중점의 좌표의 방정식을 구하라. 됐어? 그러면 중점을, 그러니까 이 A라는 점이 이 위에 있으니까 A의 좌표를 얘를 만족하는 X하고 Y가 좌표다라고 A를 X, Y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A가 어디 위의 점이니까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A가 X, Y라고 두는 거야. 얘를 만족하니까. 그러면 이 중점의 좌표를 다른 문자를 쓰세요. A, B라고 다른 문자를 쓰는 거야. 그래 놓고 A하고 B, A, B는 X, Y와 0, 0 사이의 중점이니까 중점 공식을 이용해서 A하고 B 값을 각각 구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중점의 A하고 B의 관계잖아. 그치? 근데 X하고 Y를 옮기다 보니까 A하고 B는 뭐에 따라 달렸어? X하고 Y의 관계식에 따라서 옮겨지지. 이해돼요? 그러니 이 자체를 A하고 B의 관계를 어디로 옮기는 거야? X와 Y의 관계로 옮기는 거야. A하고 B를. 따라서 X를 A에 대한 식으로 Y를 B에 대한 식으로 고쳐서 X하고 Y의 관계식에 대입해주면 새로운 A하고 B의 관계식이 나오. 그걸 갖다가 2로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3X 플러스 5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되겠죠. 됐어요?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 태연 이해됐니? 이해 안 됐어? 뭐가 이해 안 됐어? 알아들었어? 이렇게. 자, 얘가 유식한 말로 매개 변수를 이용한 거라고 하면 됩니다. 왜? A, B 이 점의 좌표가 어디에 따라 달라져? 이 A점 위가 A가 어디 있는지 따라 달라지지, 그치? 그래서 A, B의 관계식을 어디다 맡기는 거야? X하고 Y의 관계식에 맡기는 거예요. 다시 A하고 B의 관계를 어디에 맡긴다? A하고 B의 관계를 X하고 Y의 관계식에다가 맡겨버린다. 이해됐어? 요렇게. 그래서 203번이 약간 난이도가 있는 자취의 방정식 꼴이 됩니다. 식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마지막, 자, 필기하고 204번 갈게요.
이거 2등분하는 직선이니까 201번이랑 똑같은 유형이니까 204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볼 수가 있겠죠. 204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봐. 왜? 너도 왜 거친 생각과 불안을 붙이 나한테 보내? 204번 자신 없어? 해보세요. 집에 가서 201번이랑 똑같은 유형이니까. 자, 당연히 여러분들 계속 실전 트레이닝, 이것도 숙제입니다. 파란색. 이거 숙제 아니라고 안 해온 친구 있는데 해와야 돼요. 해와야 돼요. 당연히 하는 거야. 여기 있는 건 빠짐없이. A단계도 다 푸세요. 자, 오늘은 원의 방정식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됐죠. 그래서 직선 쪽에서는 유형 12번이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자취의 방정식을 마스터해야지. 원 쪽에서도 봐봐. 자, 유형 몇 번 가면 어디 보자. 47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자, 교재 47페이지에 가면 유형 10번에 자취의 방정식이라 가지고 원을 자취의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 있었지, 그치? 그래서 기본 여기 직선의 자취의 방정식의 그 개념들을 다시 원으로 가져오는 건데, 이런 형태는 도형에서 자주 등장을 할 거니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관계들을 공식 또는 이러한 그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 가지고 점의 관계식을 구해준다.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어렵지 않지. 됐나요? 그럼 사실 원의 방정식을 들어갈 건데, 자, 원의 방정식 기억나나요? 안 나나요? 채우는 이게 처음인가? 원방? 자, 그럼 원의 방정식 기초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원방 처음인 사람은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들에 대해서 A단계 A 기본 마스터 있죠? 이거 꼭 푸세요. 알겠어?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을 설명을 할게. 중2의 원의 방정식의 원의 정의에 의하면 중2 때 원은 뭐라고 배웠어요? 한 점으로부터 다른 점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이러한 도형이 원이다 라고 배웠지. 그치?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면 이제 좌표로 해석을 할 겁니다. 좌표. 즉 방금 배웠었던 자취의 방정식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타트는 원은 뭐가 핵심이야?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핵심이에요. 됐나요? 이거 벌레 개 커. 그냥 팔인 것 같죠? 벌은 아니겠지? 벌레 어딨어? 그거를 잡으시면 잡았어요? 안 가둬놨냐? 오씨, 잠깐만. 있는데요. 떠다니는데. 야, 그러니까 날벌레니까 떠다니겠지. 이게 걸어다니면 날벌레겠어? 좀 잡아주세요. 아이고. 내가 잡으면 잡을수록 묘미 쪽으로 갈 것 같거든? 잠깐 평화롭게 놔두자. 이따가 이쪽 근처로 오면 잡을게.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 근데 제가 무는 건 아니잖아. 너무 집중. 제가 무는 건 아니야. 시끄러! 집중해! 이거 전기팔이,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 쓰면 저 안 보일 거야. 저 안 보일 거야. 아니,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혹시 몰라요? 혹시 뭐? 아니야, 안 물어. 그냥 날파리 같은 거 비슷하고. 아우, 진짜, 씨. 자, 해봐.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게요. 0,0에서부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둡시다. 그럼 이 그림으로부터 x, y에서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r이라는 거 우리 배웠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야. 따라서 r은 루트의 x-0의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가 x하고 y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잖아.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다시 뭘 따랐어? 중2 때 배웠던 원의 정의를 좌표로 해석했지. 0,0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무의 점 사이의 거리가 r인 그러한 도형.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옮겨볼게. 자,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중심의 좌표를 이제 a, b라고 둘게요. 자, 여기 보셔야 돼요. 벌레 보지 말고 여기 봐. a, b. 자, a, b에서부터 일정한 점 위에 있는 이 점 x, y 사이의 거리가 r입니다. 자, 그러면 r은 루트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점과 직선, 점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거 양변 제곱하면 x-a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원의 자취의 방정식의 정의에 따라서, 원의 정의에 따라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봤더니 두 가지 형태의 뭐가 나왔다? 원의 방정식이 나왔다. 두 가지 형태의 원의 방정식이 나왔다. 요소를 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은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r인 그러한 원이다. 됐어? 그런데 이번에는 x제곱 대신에 x-a의 제곱이 들어갔잖아. y 대신에 y-b 제곱이 들어갔죠. 그러면 자, a,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요. 어렵지 않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의 기초를 마스터한 거야. 끝. 됐어? 그럼 두 번째, 원방에서 그러면 방정식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이렇게 외워주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만약에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니까 r인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배웠고,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의 방정식은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그러니까 제곱 밑에 있는 x에 대한 식, 제곱 밑에 대한 y에 대한 식이 0 되는 x가 중심의 좌표야. 따라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7 이런 게 보이면 아,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이고 반지름이 루트 7인 원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이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겠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3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7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루트 7은 3보다 작으니까 이런 데에 뭐가 있겠어? 이런 데에 좀 찐빵이긴 한데 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 놓고 여기의 길이가 뭐다? 루트 7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식을 해석하고 식이 주어지면 그려보고 그림이 주어지면 식으로 해석하고 이 양쪽이 다 돼야 돼. 그게 도형의 방정식을 다루는 이제 자세예요. 여기까지 해야됐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 이게 끝이야. 나머지들은 뭐 특수한 형태 보는 거거든. 그거는 각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볼게요. 바로 자, 유형 1번 볼게요. 자, 262번. 원의 방정식이 다 끝이고 자잘한 설명들은 나중에 할게. 특수한 원의 방정식이라고 있는데 그거 설명 이따가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262번 유형 1번 보면은 봐봐.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5. 자, 이렇게 되면 해석합시다.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인 거. 여러분들 시험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여기에 5가 있잖아? 여기다 루트 안 씌우고 반지름을 5로 하는 게 제일 큰 실수예요. 항상 여기 루트 씌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얘랑 중심이 같고 2,-2를 지나는 점이 원 a, 0을 지날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 조건 해석하는 거야. 중심의 좌표는 2,1이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인데 반지름을 몰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이. 문제를 읽어봤더니. 그치? 그런데 이러한 원이 어디를 지난대? 2,-2를 지난다며. 그럼 2,-1을 대입하면 0의 제곱 플러스 1은 r제곱이니까 r제곱이 1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지, 그치? 근데 다시 얘가 어디를 지난대? a, 0을 지난대잖아.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주면 a 나오겠지. 어렵지 않잖아.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냥 그 원의 방정식만 알면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65번 한번 봅시다. 조금 꼬여있는 거. 265번 볼게요. 자, a 3,0로 하고 b 0,6에 대해서 a, 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점 a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렵진 않지만 그냥 계산이 많은 거야. 첫 번째 뭐부터 구해야 돼요? A하고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서 중심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자 3,0 A하고 0,6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부터 구해보자. 3분의 이렇게 해주면 되죠. 0하고 6 3분의 6하고 0 6 그러니까 얘가 2,2가 뭐가 되는 거니? 중심의 좌표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인데 자 뭐를 몰라? 반지름을 모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반지름을 미지수로 두자고요. 얘가 어디를 지나는데? a, 즉 3,0을 지난다며. 따라서 3,0을 저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자, 대입해주면 1 플러스 4는 r제곱이라서 얘가 5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잖아. 하나하나 따라가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의 요구사항을 잘 따라가는 연습을 해주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됐어요? 자, 두 번째, 유형 2번은 이 원의 방정식에서 조금 특이한 원의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얘네들은 하나도 안 어려워.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 봐서 복잡한 것 뿐이에요. 266번 보도록 하죠. 문제 읽어봐.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알았어, 비켜줄게. 빨리 써. 쓸 시간 줄게요. 근데 쓰는 거보다 이거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좀 해주면 편해. 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어? 안 되면 내가 저기 보충 잡을 테니까 오라고 그랬잖아. 네. 보충 잡으면 여기 안 오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누구지? 저 누구지 하는 분들. 화장실 좋아하시는 분들. 화장실 좋아하시는 분들. 자, 됐어?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하나 읽고 저기 공식을 깝샷? 좀 앉아라. 아니 제 자꾸 돌아요. 무슨 힘이 이렇게 넘치냐? 조그만 게. 그치? 자, 266번 한번 보도록 하죠.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그럼 중심이 X축 위에 있는데 얘 중심의 좌표, 얘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a,0이라고 두는 센스 정도는 있어 주셔야 되겠죠. 그쵸?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3,-4하고 10,-3을 지난다. 그러면 여기 Y축 필요 없겠다. 3,-4 대충 여기 있다고 치고 10,-3 대충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기가 10,-3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3,-4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자, 이러한 원의 방정식 원이 이쁘게 안 그려진다, 그치?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c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a, b, c 구하는 건데 여러 가지 스킬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자, 원의 그림을 봤더니 잘 봐. 원의 정의는 중심으로부터 원 위에 이 길이가 같은 거지.
이 길이가 같은 거죠. 그쵸?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식을 갖다가 구할 수 있냐면 A, 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즉 여기를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OA의 길이와 OB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러한 방정식을 동원할 수 있고 얘를 갖다가 식을 써주면 제곱 먼저 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A-10의 제곱 플러스 9는 이게 OA의 제곱이야. 여기까지 해야 됐지. OB의 제곱은 A-3의 제곱 플러스 16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다 A에 대한 식이니까 A제곱 사라지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0의 A 플러스 100 플러스 81은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16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통해서 계산해서 A 값을 구해주면 이때의 A 값은 6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의 좌표, 얘가 A, B가 지금 중심의 좌표인데 X축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B는 0이겠지, 그치? 그러면 A의 좌표가 지금 아까 6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6,0으로부터 얘까지의 거리는 X축 3 갈 때 Y축 4 올라가야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C는 5의 제곱이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 형태를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원들을 갖다가 기초적인 이러한 것들을 연습을 해주셔야지 원의 방정식이 쉬워져. 이거 어떤 유형별로 다 일일이 외우려고 하면 진짜 골치 아파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유형 2번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자 269번 수술 한번 해보자. 269번 269번 수술 한번 해봐요. 빨리 해. 나 벌레 잡아줄게. 근데 선생님 벌레 잡을 거 없는 게 네 패드 좀 빌려줄래? 안 돼요. 패드를 이렇게 팍 후려치게. 안 돼요. 몇번 풀어야 되죠? 어? 269번. 벌레 어디 갔냐? 어제 안 잤나 보다. 네? 어디 안 잤나 보다. 안 돌아다니죠? 네. 그럼 냅둬. 얘 지쳤어. 점점점점. 아니, 없잖아. 괜찮아. 69번 한번 해봐요. 269번.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요구사항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잘 해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나는 가연이를 버리고 이제 류민이를 취한 거지. 둘 다 진지한 거니까. 지찬이 어렵지 않죠? 별로 안 어렵지? 그치? 나중에 가연이하고 류민이하고 민하고 셋이 뭉쳐놓으면 와 화장실 터지겠는데? 화장실 개 시끄럽겠는데? 문 터져나갈 수도 있어. 아니 니네 셋이 떠들면 양정타워 이거 무너질 수도 있어. 셋이 한꺼번에 모이는 시간이 없기를. 아니 쌤, 어. 자윤이가 감사했다고 전해달라 했어요. 이게 지한테 연락도 안 오고 갑자기 관둬갖고. 아니 자윤이 다니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 엄마가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그 부모님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그 상담했어요. 어떻게든 지가 공부를 해야지 스스로. 자 69번 좀 시간 더 줘. 여기 있잖아요. 유형별로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거 보고 하지 마시고 각각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봐요. 자 중심이 y는 x-3 위에 있는데 이게 1,-4하고 3,2를 지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모르니까 그냥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이라는 기본적인 식을 세워야 내가 뭘 구할지가 보여.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a, b인데 a하고 b는 어디 위의 점이야? 이 직선 위의 점이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의 기본을 세워놨더니 중심의 좌표가 a, b인데 a, b가 이 직선 위의 점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b는
A-3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A하고 B의 관계식이 주어지지. 자, 두 번째는 이게 중심의 좌표가 두 번째는 중심의 좌표가 A, B인데 얘하고 이게 그림을 그려버리면 중심의 좌표가 A, B고 얘가 원을 그릴 건데 그 원을 누가 지나 1,-4하고 1,-4하고 3,2가 원 위의 점이래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사이까지의 거리와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점 사이까지의 거리가 같은 반지름으로 같음이라고 하는 공식을 동원할 수 있잖아. 즉,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면은 우리는 OA하고 OB가 같다 이렇게 쓰는데 실전에서는 마음속에 제곱을 하세요. 마음속에 제곱을 하세요. 그럼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OA의 제곱, 즉 A-3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과 A-1의 제곱하고 B 플러스 4의 제곱이 같다라고 하고는 A하고 B에 관련된 식이 만들어져.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식에서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다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8B 플러스 16이라고 하는 A하고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지, 그치? 그럼 AB 관계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A하고 B의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게 뭐야? 이 식이잖아. 그래서 이 식하고 요거를 연립해주면 A하고 B가 나오고 AB가 나오면 A하고 사이의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뭐가 나와요?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자, 중심의 좌표 A가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2-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2,-1이니까 계산한 거야. A, B, 2,-1하고 3,2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여기 1 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3 가죠. 1, 3이니까 루트 10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제 원의 방정식 구합니다.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루트 10의 제곱 10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거든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했죠? 자, 여기 봐. 자, 그리고 나서 이거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기냐. 쓸데없이. 그치? 근데 이런 쓸데없이 긴 걸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2,-1, 2,-1이 중심이야. 2,-1을 뭐로 하고? 중심으로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 얘네들이 x축과 만나는 거라고 그랬니?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자, 그럼 잘 봐. 여기 봐. 여기서부터는 중3 도형으로 변신해요. 봐요. 여기서부터 x축과 만나는 점, 이 길이가 여기가 10이니까 여기 루트 10 이렇게 되죠. 루트 10. 됐어? 됐어? 자,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2,-1이라고요. 그 얘기는 여기 x축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이라는 얘기지. 류민이 이해돼? 민아 이해돼? 이 점의 좌표가 2,-1이라는 건 x축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이라는 얘기지. 장미도 이해되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루트 10, 여기가 1. 그럼 여기의 길이는 10에서 1 뺀 9에다가 루트 10은 3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현의 길이는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과 이 원쪽은 도형의 방정식하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던 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을 보고서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사실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호흡이 되게 긴 거야. 쉬운 것들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것도 문제를 봐봐. 뭐가 들어가서 첫 번째
식들은 여러분들이 다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 뭐가 들어가서?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을 세팅을 한다. 그리고 A하고 B가 직선의 방정식 x-3 위에 있으니까 A하고 B의 관계를 세팅을 한다. 이게 첫 번째 끝. 두 번째, A, B에서부터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놓고 OA하고 OB가 같다라는 식을 써서 A하고 B의 관계식을 하나 더 구함. 그러면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으니까 연립해서 A하고 B를 구함. 됐죠?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완벽하게 나왔으니까 그것을 좌표 평면에다 그려서 현의 길이를 구함. 중3 때 한 내용으로.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호흡이 그냥 좀 긴 거야. 할 게 많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 쫄지 말고 그냥 하세요. 알겠어? 그러니까 한 번에 애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습관이 된 게 어떤 거냐면 공식을 외우고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보면은 공식을 창빈아 그거 머리로 건들면은 앵글 깨진다. 오씨 다 해봐. 너 앵글 깼냐 혹시? 닿아서? 아 그 깨면 골치 아파져 나중에 편집할 때. 이게 필기가 밖으로 나가버린다고. 자 그래서 호흡이 길 뿐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 연습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원방정식 또다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오래 걸리지만 제대로 하시라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어드바이스입니다. 됐죠? 자, 오늘 진도를 더 나갈까 했는데 진도를 더 나가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일단은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 유형 2번까지가 여러분들 숙제일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의 방정식 안 된 친구들은 38페이지에 기본 마스터 A 단계 있지. 그거 하면서 질문하시고 지금 원의 방정식 된 친구들은 하면서 있던 거 질문하시고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 숙제를 했는데 질문 있는 사람들은 그거 질문하시면 돼요.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질문 타임으로 갈게요.